자, 유튜브를 찍는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상담실에서 하다가 장소를 이제 옮겨서 합니다. 아유, 조용하고 좋네요. 자, 이제부터는 어떤 걸 주로 이제 할 거냐면은 경락 에너지와 인간의 감정의 관계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은요, 경락 에너지와 글자가 또 빛 때문에 반사가 돼서 잘 안 보이나요? 자, 일단은 경락 에너지와 감정의 관계라고 하지만은 질병과 감정의 관계도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몸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그 몸을 이래 체라고 표현하잖아요. 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 속에는 이건 그냥 우리 인체 몸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그 하드웨어 같은 거죠. 하드웨어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이든 동물들은 어떤 게 있나요? 바로 이 신이 들어 있습니다. 신이. 예, 그래서 이 신과 몸을 갖다가 이렇게 함께 이어서 자양한다 그래요. 몸을 갖다가 계속해서 길러내기도 하고 유지하고 복구하고 지속시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라 그럽니다. 기. 이걸 이제 정신이라는 말을 넣어서 정기신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른 어떤 쪽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의 몸체와 그 다음에 정신과 이것이 함께 들어있는 그릇을 움직이는 것은 기가 하는 거죠. 예. 이 기가 바로 다니는 길이 경락이죠. 경락. 예. 근데 이 경락 얘기를 하면은 늘 이제 어느 쪽에만 사고가 들어가 있냐면은 12정경맥에서 예를 들어서 경락의 어떤 명칭에만 자꾸 국한이 돼요. 예, 경락 에너지는 앞에서도 제가 경혈편에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수태음이다. 수태음, 폐, 금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원래 명칭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경락이 손에서 기시종점, 시작과 끝점이 손에서 출발한다는 뜻이고, 발에서 하는 건 족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리고 태음이라는 글자가 붙고, 단어가 붙고, 그 다음에 이것은 폐라는 장기가 붙겠죠. 예, 그 다음에 금이라는 경맥을 말한다 이런 건데, 여기는 경맥의 기시종점이고 태음이라는 것은 바로 육기적 에너지예요. 그 다음 폐라는 것은 장기를 나타내죠. 해당 장부를 나타내고, 금경에서 금이라는 것은 오행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행. 예, 오행을 나타내고 경은 바로 경맥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옛날 어른들은 이 경락 자체를, 경락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 실질적으로 이렇게 과연 사람 뭐라 그럴까요? 이 경맥을 이해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은 단순하게 이 동양의학도, 이 대단한 동양의학도 서양의학에서 아프면 어떻게 해요? 진통제 쓰듯이 그런 어떤 그때 필요한 어떤 사용하는 뭐라 그럴까 임기응변적인 어떤 그런 요소밖에 되질 않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무엇을 써야 되냐면은 이 육기적인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죠. 자, 경락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해석도 오행과 육기의 관계, 오행과 육기의 성향, 성질,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태음이라는 육기적인 에너지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수태음에서 족태음은 비토경이죠. 토경입니다. 토라는 오행에서 태음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또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건 뭐냐? 결국은 질병을 고치는 거는요, 육기의 에너지예요. 육기의 에너지. 이 육기의 에너지를 어떻게 잘 해석을 하느냐? 어떤 사람을 진단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육기적인 에너지가 넘치느냐, 지나치게, 아니면 모자라냐. 그리고 이 육기적인 에너지가 만약에 지나치다면은 기량작용으로 상대 에너지는 어떨 것이냐. 이것이 보사입니다. 이것이 보사인데, 그냥 뭐냐. 실증이다. 어디에 보니까 실증은 증상이 이렇다. 예를 들어서 폐의 실증이면은 증상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예. 그러면은 원혈 하나를 하든 뭘 하든 하나를 가지고 침을 거꾸로 꽂는다. 아니면은 보해주는 쪽으로 꽂는다. 이렇게 해서 보사가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건 아주 웃기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서 한 단계 조금 더 발전한 것이 뭐냐면, 폐가 실정이니까 이것을 도와주는, 비장을 사하고 폐 자체를 사하든가, 아니면요, 요것을 극하는, 그러니까 심장을 갖다가 보한다. 요 차원 정도는 중국 정도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이 육기적인 에너지의 허실을 갖다가 정말 제대로 조절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침법이 바로 사암침법이죠. 예. 그런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김원경 선생 같은 경우에도 오죽했으면은 이 태음, 예를 들어서 육기적인 에너지 있잖아요. 이 육기적인 에너지 속에는 바로 인간의 마음이 들어있다. 감정이 들어있다. 그래서 심침이라 그랬어요. 심침. 이 사암침을. 이 의미는요, 두 가지 다라는 겁니다. 병 고치고 마음 고치고. 또 마음에서 병이 오고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병이 낫지를 않는다는 뜻이겠지만, 전자 쪽이겠죠. 병을 고치면요, 유기 에너지를 맞추면은 마음도 고쳐진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경락을 접근을 해야 되고, 또 기라는 단어 자체의 그 원뜻을 갖다 접근을 해야 되지,
마치 중국 무협지에 나오는 기공하듯이 막 기하듯이 그렇게 다루어서는 이 동양의학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차차 앞으로 그러면은 어떤 경락 에너지는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물론 여기에는 김홍경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도 있겠지만은 제 나름대로 겪어오면서 제 나름대로 많은 해오면서 또 겪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경락 에너지와 질병과의 그 사람의 감정과의 관계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그 감정 상태가 지속이 됐을 때 어떤 질병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지,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몇 차례는 그 위주로 해서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조금은 난해할 수도 있어요. 난해할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사람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또 타고난 심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환경적으로 내가 겪어가면서 그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경락 에너지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육기예요. 그게 기후나 이런 것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감정 상태에 계속 놓이게 되는 거죠. 예, 막 쫓기는 상황이든 아니면 공적인 일을 수행해야 되는 그 상황이든 이런 과정을 계속 그 환경에서 노출이 되면은, 예, 이 경락 에너지가 또 고장이 날 수가 있죠. 예, 그것이 이제 결국은 질병으로 가더라.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현대의학에서도 특히나 이 암 환자 같은 경우에 감정 상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요. 논문도 엄청나게 많고요.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예,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들은 이렇게 경락 에너지와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건 없죠. 예, 그런 건 없고, 보편적으로 암 환자들을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심리 상태가 어떠했더라라는 어떤 관점에서, 예, 해놓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 어쨌든 앞으로는 이제 요거 위주로 해서 각 경맥별 감정 상태를 대입해서 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